자, 그 다음에 남인도로 가보면 남인도에는 뭐가 있었냐? 화엄경, 그 다음에 반야경. 화엄경 책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번역된 거가 세 종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불타발타라가 동진시대 때 번역한 60권짜리 화엄경. 그 다음에 실찬한타가 당나라 때 번역한 80권짜리 화엄경.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야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40권짜리 화엄경. 그래서 60권, 80권, 40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권수만 봐도 사람 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제목하고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쭉 목차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예. 그래서 그 제목하고 맨 뒤에 선제동자 입법개품 53선지식을 참배하는 것들을 가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약찬계의 맨 앞에는 37명의 39위, 39의 화엄성중, 세주묘원품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딱 설하실 때 이렇게 쫙 왔었던 그런 위대한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신중단에 들어가 있는 신들이에요. 그 기본 39위, 위라고 하는 거는 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위패할 때 그런 위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걸 나중에 이제 엑기스로 만든 게 나중에 중국 불교 할 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이제 법성계, 210자 법성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요약할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이 목차를 정리할 거냐. 목차를 정리한 건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내용을 축약해서 잘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놓은 거는 법성계,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고,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책은 결국 중국 불교 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세계관의 문제예요. 어떤 세계관을 얘기할 거냐. 그래서 법계연기라고 해서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 지어져 있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예를 들어서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날갯짓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중국에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서로 다 관계돼서 그 연결된 흐름 속에 있다. 그거를 보다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법계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우리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연기법으로 진행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네 마음이 뭐냐, 그것을 인지하는 네 마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체는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 그런 걸 다루는 게 화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는 중국 불교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화엄이 주로 발전하는 건 중국에서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건너뛰고, 그리고 이 화엄경에 주된 이렇게 인물이 하나 나와요. 유명인이. 그게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선생들을 53명을 쫙 이렇게 참배하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요. 애도 깨달음을 얻는데 어른이들 못 얻겠어?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깨달음을 얻는데, 제바달따도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왜 못 얻겠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례 과정을 화엄경 맨 말미에 이렇게 있어요. 53선지식을 순례한다 그래서 그게 입법계품, 법계로 들어간다,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이 선제동자가 남방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남인도 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보타라카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다가 남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난다 그래서 남순동자라고 해요. 관세음보살과 관련했을 때는 남순동자라고 하는데 그게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그래서 남순동자하고 선제동자는 같은 사람이다. 요거는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반야경. 반야경이 제일 심각한 경전이에요.
600권짜리 경전. 반야부, 대반야경 600권짜리 경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저 대반야경을 다 읽어본 사람을 못 봤어요. 왜? 길어. 내가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멈추라는 뜻 아니었는데, 그냥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너무 잘난 척을 한다라고 할까봐 약간 이런 것 뿐인데. 제가 그거 봤어요. 어렸을 때 별로 할 일도 없고.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걸 다 봤겠어. 저 반야경은 너무 길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는 게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풍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경전을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 600권을 따로따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그걸 전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첩으로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하면 뚜루룩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번 읽은 것처럼. 그래서 600번을 하면 600권을 읽은 것처럼. 그냥 다 글씨는 못 읽고 600번 이 짓 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윤장대 같은 거에 더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장대는 경전 놓고 그걸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이거 한다고 진짜 읽어질까? 그 공덕이 생긴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가피를 받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전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토막만 딱 잘라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한 대목만 빼볼게요. 한 권으로 제일 중요한 눈깔 한 개만 뽑아주세요. 이랬더니 그게 577권. 그걸 능당금강분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얘기로 하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600반야경 중에서 577권째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이 있는데 생선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냐? 꼭 비유를 들어 생선을 드네. 그거 하지 말고 케이크 할까? 케이크? 근데 케이크는 맛이 다 똑같잖아. 이게 비유가 잘 안 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어디 여기가 맛있어요 이러면 여기 한 토막만 딱 뺀 게 금강경. 능당금강분 금강경. 근데 이거 한 토막만 빼니까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엑기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체를 과가지고 농축을 하자. 셀이 이렇게. 그게 반야경의 핵심. 심장과 같은 핵심 반야신경.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은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야신경을 요즘 한글로 하거든요. 한글로 해도 내나 못 알아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핵심만 추려놨다는 건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2는 m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근데 그 2는 mc의 제곱을 조금 더 풀어놔도 내나 못 알아들어요. 이건 엑기스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인삼이야, 인삼. 인삼의 한 토막을 가지고 이 인삼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추론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떨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아니고 인삼이 아니고 인삼을 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었어. 홍삼 농축액. 그래서 검은 게 나와. 역청같이 생긴 그 검은 게 오칠 같은 게 나와. 이거 인삼 이렇게 홍삼 이런 거 따면 이렇게 검은 거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삼을 유추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가지고는 반야경의 뜻을 공식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읽는다 그래서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럼 저게 어렵냐? 반야신경이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야경은 안 어려워요. 흥부전 전체를 읽으면 안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 줄로 줄였어. 흥부가 착하게 살다 제비다리 고쳐주고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거기다 한 줄 더 넣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흥부전 내용을 전체를 아는 사람이 그 한 줄을 딱 보면 아유 이렇게도 요약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은 안 어려워. 단 반야신경이 어려워. 반야신경이 어려워. 그리고 그거는 한글로 푼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토경전. 서부긴도에는 정토경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극락, 아미타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이쪽에 간다라 지역에서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불상이 만들어졌죠.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불상을 놓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관상법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반주삼매라고 합니다. 반주는 현재 부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불상을 보고 그 부처님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 이미지를 보고 눈을 감았다가 그러면 머릿속에 좀 찍히잖아. 잔영이 남잖아. 근데 좀 있으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또 보고 또 감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눈을 감아도 이 영상이 그대로 남는데. 그래서 저게 뚜렷하게 되면 그리고 저런 걸 잘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뭐 미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한 번 보면 바로 이렇게 딱 그리는 거지. 우리는 한 번 봐도 또 보고 이래도 잘 안 되는 거고. 미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눈썰미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초상화 그리는데 계속 보고 그릴 수는 없잖아. 몇 번 딱 보고 더삭 그리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 딱 잡아내고 중요 포인트 딱 잡아내고 이래갖고 딱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훈련들을 하면 나중에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반주삼매예요. 그게 이제 불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관상하는 그런 관법. 그래서 이쪽에는 정토는 이쪽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그리고 여기에는 남인도에는 화엄경과 반야경. 이 경전들은 나중에 이렇게 서쪽으로 다 올라와 가지고 이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갑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의 또 다른 경전이 하나 있어요. 열반경. 37권짜리도 있고 40권짜리도 있는데 열반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승열반경은 7종이 있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스토리를 이렇게 쫙 세밀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일기처럼 쭉 세밀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일기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에 약간 오바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 방금 요거는 조금 시정해야겠는데 일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상세하게 적은 건 맞아요. 고대 기록치고는 겁나 상세함.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다니셔가지고 어디를 찍고 이렇게 해서 쿠시나라까지 가서 돌아가셨는갑다. 이게 스토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이게 한 7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게.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음과 연결시켜서 쫙 설명법을 바꿔. 그게 대반열반경이에요. 저거는 37권짜리가 있고 40권짜리가 있어요. 거기에서의 핵심이 열애장 불성사상. 저게 나중에 이제 선종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성이 어떻다는 둥, 뭐 자성이 어떻다는 둥 하는 그 열애장 문제. 그리고 저기에 설산동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멋있는 설산동자. 지금까지도 말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설산동자. 설산동자. 설산동자 들어봤어요? 설산이 어디냐면 히말라야 어떤 동자가 산대. 등장인물이 언제나 동자입니다. 동자, 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저런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산동자. 지금도 스님들이 재지낼 때 언제나 저걸 해요. 그 설산동자가 이제 다 이렇게 진리를 구하다가 알 수가 없었대.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었대. 근데 그걸 너무너무 제가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신이 있었대. 하늘에서 재석천이 그걸 보고 야 제가 진짜 저거 맞아? 저 뻥커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괴물로 나찰이에요. 나찰. 약간 이렇게 괴물로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 같은 걸로 딱 변신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옆에서 쭝얼거리고 있었대.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고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법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그 진리를 구하다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이거 뭐야? 가봤더니 얘가 설마 이 상태 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방금 뭐라 했어? 이랬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했는가 보다. 그 뒤에 뭐 딴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딴 거가 기억에 날 것 같긴 한데 배가 고프네. 이러니까 이제 쇼부를 봤다는 거예요. 쇼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나중 두 구절을 가르쳐 주면, 지금 두 구절 얘기했잖아요. 두 구절을 가르쳐 주면 내가 자살해서 너한테 먹을 걸 줄게. 번지 점프를 해가지고 줄 없는 번지 점프를 해서 너한테 줄게. 다 이게 설산동자의 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다음에 생멸멸이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이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생사를 넘어서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다 그 얘기를 해줘요. 거기 또 스토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놈이 저걸 알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또 설산동자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혹시 저런 귀신들은 오래 사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이나 제자들한테 하나 들었는데 그거 안 까먹고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도 한번 쇼 볼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 되게 재밌어.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절벽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옥충주자나 이런 데도 그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도낭의 벽화에도 이게 막 유려하게 다이빙하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 멋있어. 그림 굉장히 멋있어. 바람결에 옷이 나부끼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탁 떨어지고, 애는 떨어지고, 제석천은 자기가 다시 신으로 돼서 그걸 싹 받아준다는 해피엔딩으로 결국 끝납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있는 구도자의 마음, 치열한 구도자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저 열반경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열반경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저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열반경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뒤에 스토리들, 뒤에 변화되는 스토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